직계 존속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대가 가능합니다. 할머니, 부모님, 나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청약 통장을 증여받는 것도 우리 어람 친구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는 부부예요. 그럴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정 청약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어람 친구들은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청약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고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저는 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어람 친구들을 위한 언니의 마지막 필살기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이 무엇이냐. 아마 사전 청약이라는 얘기를 사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치 않습니다. 언니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10년 전이 언제입니까? 2008년, 2009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했었어요. 그때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니까 각 정권별로 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이런 자기네들만의 이런 나름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돌아온 사전 청약인데요. 원래 우리가 늘 하는 거는 이렇게 본 청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청약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는 청약. 근데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건 왜 할까?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주택 수요를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공급해서 더 이상 그 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공공청약만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025년까지 이렇게 본 청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사전 청약 리스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청약 리스크가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미리 공급을 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토지 보상조차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있었던 사전 청약을 했었는데 그때가 하남 가밀지구였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본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 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 어람이에요. 청약 통장 만든 지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연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금이 1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 돈 안 드는 일이라는 거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청약에 또 넣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집을 사도 되니까 이거는 진짜 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돼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부모님 일단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5년 동안 당첨된 어떤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해서 살아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내가 혼자 이렇게 세대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노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바로 예비부부인데요. 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20대에는 결혼을 잘 안 하지만 혹여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람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계속 얘기했죠. 어차피 확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도시가 서울에 생기겠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도시가 서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생길까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약간 붙어있는 그런 지역들의 신도시가 생기겠죠. 이 거주지가 어디냐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천시에 있는 주민이에요.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서울 사람 전국에 다 열어보세요. 그럼 인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거주 지역 민들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죠. 우리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훨씬 더 많이 가야지 다른 지방에서 와서 이걸 다 청약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불리한 사람이 어디예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어람 친구들은 사실상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한지를 볼게요. 인천에 살고 있는 인천러, 네, 남양주에 살고 있는 남양러, 네, 그리고 성남러들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남러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언니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는, 네,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주지, 그러니까 내 주소가 요 지역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아, 너는 인천러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원래는 거주지 요건이 2년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 청약을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2년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본 청약까지 2년을 살면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내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죠. 가장 확률이 높은 계층은요, 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왜 높겠어요? 물량이 많으니까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적으로 얼마나 희박한지는 언니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게 그 개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공 대상이 아니에요. 이 청약 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들이 있어요.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생애 처음으로, 네,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특공 대상으로 해서 특별 전형을 합니다. 특별 전형에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전형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얼마나 오래 가입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네, 당첨자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층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청약을 하느냐? 네, 원래는 약 6만 채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올해는 절반 정도인 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네, 호라는 거는 채라는 의미예요. 자, 올해 4차례에 있어서 공급을 하는데요. 7월에 4,300채, 10월에 9,100채, 11월에 4,000채, 네, 12월에 12,800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은 물량이 어디에 있어요? 네,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 달이 중요하니까 7월 달을 한번 볼게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제 어람 친구들도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청약을 하려고 하면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자산의 기준이라든지 자녀의 기준이라든지 혼인의 기준이라든지 거주지의 기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된 거를 보니까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물량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볼게요. 인천 계양인데요. 원래는 1,100채 정도였어요. 근데 1,050채, 한 50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를 볼게요. 위례 신도시는 사실은 신혼타, 신혼부부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400가구 정도였는데, 네, 418호, 네, 조금 늘었고요. 성남 복정, 원래는 1,000채 정도였는데 1,026채 조금 늘었고요. 의왕천재 같은 경우에는 300채였는데 여기도 조금 늘었습니다. 남양주 진접이 물량이 조금 줄었어요. 원래는 한 1,600가구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거를 보니까 약 1,500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입지를 한번 볼게요. 어썸픽인데요. 언니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분양가가 공개가 됐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저렴합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분양가가 저렴한 게 굉장히 좋겠죠. 남양주 진접 2인데요. 여기 지금 언니가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천재 모습 보세요. 여기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 비닐하우스예요.
여기 비닐하우스죠. 농사 짓고 계십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언니는 교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현재 가려고 하면 당곡의 역에서 버스를 타고 역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차 없으면은 거의 다니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4호선 연장선이 들어서면서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게 9호선 연장선의 종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하철 교통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도 함정이에요. 비닐하우스가 있는 이 허허 벌판에 신도시가 생기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내 신도시, 그 밑에 별내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별내 신도시와 왕숙 신도의 생활권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네, 나와 있죠.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의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을 한번 볼게요. 4개 블록에서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분양을 합니다. 이 중에서 85%가 특별 공급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와 되게 많네, 물량이 되게 많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때요? 개별적으로 까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439채가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5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언니가 픽을 한 곳은 여기가 성남 복정이에요. 미래 신도시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미래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 하남, 성남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이렇게 이제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원래 만들기로 했었던 위례 신사선, 그러니까 신사역에서 위례 신도시까지 이런 유신선이 아직까지 개통이 된 건 아니에요. 교통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8호선 연장선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 위례 신도시라는 걸 여러분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한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굉장히 밀도감 있게 도시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성남 복정 1지구거든요. 성남시 하니까 굉장히 시골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8호선 연장선이 생기고 위신선이라고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위례에서 바로 강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강남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은 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인천 계양인 거죠. 이거 언니의 픽이에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여기가 인천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얼마 안 걸려요. 직선거리는 언니가 한번 지도상으로 재봤더니 한 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인천 계양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1호선 박촌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제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에 가보면 오송역에 내리자마자 세종시까지 이 SBRT 비슷한 버스, 전용 버스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니라 SBRT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위에 상위 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노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길 딱 보면 어때요?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네.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17,000호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번 사전 공급에서는 1,050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3기 신도시가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지만 전체 물량을 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사전 청약은 공공 물량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민간 건설사에서 하는 물량들도 나중에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2개 블록이 있는데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여기가 지금 공공분양이고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촌역에서 가까운 거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여기 SBRT 노선인데 SBRT랑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특공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 또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생으로 청약을 넣었을 때 물량은 얼마나 될까? 53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이 지금 709채잖아요. 여기에 15%고요. 거기에 이제 당해와 수도권이 50%씩 나누면서 이렇게 53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지금 현재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지금 340채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제 신혼부부들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도 자,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오늘 분양가가 공개가 됐는데 시세보다 60에서 80% 싼 게 맞습니다. 뭐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원래 국토부에서 사전에 좀 약간 좀 언론에다가 릴리스를 했을 때는 추정 분양가에서는 이 성남북 비싸게 나왔었어요. 뭐 굉장히 비싸다기보다는 위례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위례 신도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가장 비싼 게 6억 7천이에요. 원래는 7억에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천만 원 정도 살짝 좀 싸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저렴한 게 5억 3천입니다. 가장 비싼 곳이 미래 신도시 바로 밑에 있는 복정 1이고 5.3에서 6.7억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인천 계양인데요. 인천 계양도 보면 지금 가장 저렴한 게 3.3억. 네. 그리고 비싼 게 지금 4.9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는 약 60% 정도고요. 네. 언니의 픽. 진접2인데요. 분양가가 저렴하죠. 네. 3억에서 4.5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렇게 허허벌판인데 어디를 비교해야 될까요? 비교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왕청계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도 사실 좀 살짝 비싸죠. 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신혼부부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자격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신혼희망타운. 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청약을 넣을 때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봐줍니다. 네, 이러고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표 땡땡 해주세요. 내가 결혼한 지 7년 이내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혼부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데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어람 친구들한테는 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결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났잖아요. 그러면 2021년 7월 15일이니까 2022년 7월 15일까지 결혼을 하면 됩니다. 증명을 하면 돼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 요즘에 보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 없는데 우리 결혼 못하고 있는 분들 정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 2년 이내에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이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우선 공급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 혼인을 결혼한 지 2년 이내가 됐거나 예비 신혼부부들. 이거 굉장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 오래된, 사실 7년 이내에 있었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없는 부부예요. 그럴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선 공급 기준인데요. 가구 소득,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에요. 이게 70%라는 게 뭐냐면 도시근로자 월 소득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 이하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내가 소득 수준이 평균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면 여기 우선 공급 30%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 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때는 기준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청약 기준하고는 또 다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입주자 배정을 보면은요. 여기 어때요? 가구 소득이 지금 1점이에요. 아까는 70%에는 여기 80%죠. 네, 일 경우에는 또 1점을 더 줍니다. 자녀 수가 지금 3점이나 되는데 3명 이상일 경우에 3점이에요. 와, 그러면 일단은 3명 이상이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있는데 3년 이하일 경우에 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혼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애가 3명이에요. 요즘 진짜 쉽지가 않죠. 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는 왜 기회가 안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니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이 증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흔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종종 있는 경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청약 저축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직계 존속의 증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청약 저축통장은 발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오래전에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청약통장이 또 있습니다. 청약예금통장이라고 예전에는 있었어요. 2000년 이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증여가 가능한데 만약에 2000년 이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자가 사망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부금도 있어요. 청약부금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이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증여입니다. 네, 이거 어때요? 증여가 가능합니다. 민연주택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히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발급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 시에만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혹시라도 직계 존속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대가 가능합니다. 할머니, 부모님, 나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것도 우리 어람 친구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기 그 신도시 사정 청약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럼 당첨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